키키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이번 축구 토토 승무패 50회차의 경우 2회 연속으로 2월이 됐기 때문에 1등 당첨 예상 금액은 약 20억 이상은 무난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회차가 끝나고 나면 다음 회차부터는 드디어 유럽 리그가 들어오죠. 프리미어 리그와 라리가로 이루어진 승무패가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토토인들의 주적이었던 국내 리그와 J리그는 이제 이번 50회차로 빠이빠이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이번 회차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픽 내용에서 항상 말씀을 드릴 때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경기들, 지난 회차를 예로 들면 부천 대 성남 경기, 전남 대 충남 아산 경기, 제가 구린 냄새가 많이 난다, 경기력으로는 홈팀의 승리가 맞지만 이변 냄새가 아주 진하게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경기들, 실제로 부천은 승리 투표율 65%를 받고 패배를 했고, 전남은 승리 투표율 67%를 받고 무승부를 기록하면서 이변이 실제로 나왔었죠. 이런 코멘트가 있는 경기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시면 더욱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혀 예상치 못한 퇴장 변수나 페널티킥으로 인한 변수, 심판의 오심으로 인한 심판 판정 변수가 다른 리그보다 유독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국내 리그 경기들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이변 경기 한두 경기씩은 가져가셔야 1등 적중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차의 경우는 국내 리그 10경기와 J리그 4경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국내 리그 경기들이라서 국내 리그 10경기 모두 최종픽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 국내 리그 6경기만 말씀을 드려볼 예정이고, 나머지 국내 리그 경기들과 J리그 경기들에 대해서는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제가 구매한 최종픽 이미지로 유튜브 커뮤니티에 토요일 오전까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골때리는 TV 멤버십 한 달에 4,990원으로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니까 가입하셔서 더 많은 정보 얻으시고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새 와이프가 음식물 처리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사줬는데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서 골때리는 TV 가족분들 중에서 사랑받는 남편이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의 링크 클릭하셔서 음식물 처리기 한번 와이프에게 선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추천을 드려봤고,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울산 HD 대 제주 SK. 자, 울산 HD의 경우는 3백 똥꼬집을 부렸던 김판곤 감독이 물러났고 신태용 감독님이 새롭게 부임을 했습니다. 여우라는 별명에 걸맞게 신태용 감독님의 울산은 반등을 할 수 있는 전술을 가지고 나오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있고, 이 기대감은 기본적으로 신태용 감독님께서는 4-4-2 포메이션으로 수비적인 안정화를 기본으로 공격 전개하는 걸 선호하는 감독이기 때문에 김판곤 감독의 3백 문제였던 뒷공간에 대한 방어가 제대로 안 되고 체력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는 전술보다는 울산의 효율적인 전술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통 감독이 교체가 되면 첫 경기에 감독 교체빨이라는 게 있고, 울산의 홈빨까지 합쳐지면서 이 경기는 울산이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기다, 무승의 고리를 이번에 무조건 끊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 제주의 경우는 최근 맞대결 포함 맞대결 전적에서 상성적으로 울산이 더 우세한 면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제주가 제주도 섬을 떠나면 힘을 못 쓴다, 한마디로 원정에서 K리그1 최소 득점을 기록 중인 제주라는 점과, 그나마 무승부라도 희망을 걸어볼 만했던 이유가 이창민 선수는 맨날 허벅지 근육 자랑하면서 바지 이빠이 끌어올리고 맨날 중거리 슛 때리러 올라가고, 남태희 선수는 상대편 1대1 돌파할 때 희열을 느끼는 선수라서 맨날 드리블로 치고 올라가 버리니까 중원의 이탈로 선수가 그나마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해주는데, 이번 경기에 경고 누적으로 이탈로 선수가 이름 그대로 이탈을 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울산 HD의 공격에 피지컬 괴물 말컹이라는 196cm의 110kg 선수가 있는데 국내파 수비진들로 과연 막을 수가 있겠냐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그나마 제주의 송주훈 선수가 190cm로 그나마 좀 키로는 비벼볼 만할 텐데 몸무게에서 거의 뭐 30kg 가까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부딪혔을 때 말콩은 건드리면 안 되겠다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울산 HD의 감독 교체빨, 홈빨, 제주의 이탈로 선수의 공백을 볼 때
울산 HD의 단통 승리를 선택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울산 HD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강원FC 대 김천상무.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강원FC가 패배할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성적인 측면에서도 김천 상무가 앞서고 있고, 강원FC는 최근 3경기 승리를 하지 못하면서 흐름이 좋지 못한 점, 또한 K리그에서 원정팀이 국내 배당 2.29 정배당을 받았던 적이 과거에 10번이 있는데 단 한 번도 홈팀이 승리를 한 적이 없었다라는 단서도 있기 때문에 이동경 선수와 박상혁 선수를 앞세운 김천 상무가 원정에서 승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좀 더 들어가 보면 최근 김천 상무와의 맞대결에서 0대 4로 강원이 패배를 했을 때 김천에서 득점을 했던 선수가 모재현 선수였고, 김대원 선수 역시 김천 상무 소속으로 출전을 했었지만 현재는 이 두 선수가 강원 FC 소속으로 활약 중이고, 여기에 서민우, 김건희 선수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강원의 경기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최근 맞대결 전적이 의미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의 경우가 강릉 홈 경기에서 공식전 13경기 연속 무패 행진 중이죠.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패배가 없다란 얘기고, 지난 울산과의 경기에서도 홈에서 막판 집중력을 보여주면서 극장골로 무승부를 기록을 하면서 강릉 홈 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무시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강릉에서 강한 이유가 확실히 강원의 클럽하우스가 강릉에 있기 때문에 홈 경기를 하게 되면 이동 시간은 물론 클럽하우스에서 여유 있게 경기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컨디션 같은 홈 이점을 확실히 살릴 수 있는 부분이 크다라고 느껴지고, 강릉에서 열리는 홈 경기에는 더 많은 홈팬들이 찾아오고 있죠. 실제로 올 시즌 강릉에서의 평균 관중 수는 약 9,500명으로 춘천에서의 평균 관중 수인 약 5,700명보다 앞서고 있고, 지난 시즌에도 강릉의 한 경기 평균 관중 수는 춘천보다 약 71%가 더 많았기 때문에 확실한 강릉의 홈발을 받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경기는 배당적인 측면에서는 김천 상무, 징크스적인 측면에서는 강원, 그리고 맞대결 상성을 상쇄할 수 있는 강원의 선수단의 변화를 생각해서 이 경기는 승무패 어느 결과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판단해서 강원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 충남 아산 대 경남 FC. 자, 우선 양 팀의 경우는 최근 상성상 충남 아산이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3경기만 보더라도 2득점 이상 차이가 나는 승리를 기록한 충남 아산이고,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도 충남 아산이 경남 원정을 가서 1대 3 승리를 기록했었고, 또한 경남의 경우는 1득점이 충남 아산의 손준호 선수가 퇴장을 당한 이후에 득점을 기록했다라는 점에서 홈으로 돌아온 충남 아산이 최소한 패배는 하지 않을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양 팀의 맞대결을 보면 항상 점유율은 경남이 가져가면서 주도권을 가져가지만 충남 아산의 선수비 후역습으로 인해 실점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같은 경우가 K리그 1에서 득점력, 꼴찌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지난 부산과의 경기에서 무승부 정도가 최대 이변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상 경기력은 부산이 우세했지만 전반 초반에 경남의 이중민 선수의 개뽀록 발리슛이 들어가면서 1대 0 승리를 했다라는 점에서 경기력이 좋아져서 승리를 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경남의 홈이니까 그런 개뽀록도 터져준 거지 원정으로 가면 11경기에서 5골밖에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남이기 때문에 득점력 난조는 계속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충남 아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손준호 선수의 주장 선임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수선한 상황에 경기력이 제대로 나올 것이냐 말들이 많지만, 제가 볼 땐 이럴 때일수록 손준호 선수는 주장직을 이어가든지 팬들의 반발로 다른 선수로 바뀌든지 상관없이 자신의 실력을 입증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질 것으로 생각이 돼서 더욱더 열심히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 김포도 사실 논란이 있었었고 박동진 선수도 논란이 있었는데, 오히려 논란 이후에 득점도 터뜨리면서 김포가 경기 결과를 좋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충남 아산이 홈에서 승리를 기록하기에 딱 좋은 상대팀 득점력 고자 경남을 잘 만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남 아산의 단통 승리로만 저는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부산 아이파크 대 인천 유나이티드. 자, 이 경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하듯이 부산 아이파크의 패배를 생각하게 되는 경기인데, 저는 이 경기 부산 아이파크의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가장 최근 맞대결에서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무고사 선수의 후반 막판 페널티킥
선제골로 인한 극장 무승부였다라는 점과 그때 당시 부산의 득점이 사비에르 선수한테서 나왔었는데 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다가 직전 경남과의 경기에서 부상 복귀전을 치렀죠. 물론 완벽한 컨디션으로 보이진 않았지만 복귀전을 치른 만큼 경기력은 금방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팀 내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빌레로 선수가 이번 경기에 돌아오기 때문에 부산의 공격에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빌레로 선수가 화성과의 경기에서 한 경기를 쉬고 체력이 만땅인 상태로 복귀를 해서 멀티골을 기록을 했었고 지난 경남과의 경기에는 경고 누적으로 한 경기를 또 쉬었기 때문에 체력이 만땅인 상태로 돌아온다라는 점에서 컨디션이 발딱 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인천이 지난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에서 보여준 경기력은 인천 같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무고사 선수가 출전을 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신진호 선수를 활용한 제로톱 전술이 전혀 효과를 못 봤는데 이번 경기에도 무고사 선수의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보니까 서울 이랜드와의 경기처럼 무기력한 공격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다들 아시다시피 인천 감독으로 지냈던 조성환 감독이 현재 부산의 감독을 맡고 있기 때문에 조성환 더비라고도 불리는 경기로 조성환 감독은 인천에 대해 많은 걸 파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경기는 부산의 승무패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 성남FC 대 김포FC. 자, 성남의 경우도 그렇고 김포의 경우도 그렇고 실점적인 부분에서 인천 다음으로 가장 적은 실점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팀끼리의 대결이고 양팀 모두 최근 5경기에서 패배를 기록하지 않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끼리의 경기이기 때문에 더욱더 무승부의 투표율이 몰릴 것으로 보여지죠. 실제로 현재 무승부 투표율의 43%가 몰려있는 상황이고 시간이 지나면 좀 더 몰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기의 경우가 한 골 싸움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승무패 지우개 찬스를 쓰는 게 확실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K리그2에서 수비적인 측면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성남의 경우는 공중볼 경합과 지상 경합, 상대볼 차단, 평균 12위, 상대볼 획득 9위를 기록 중인 반면에 원정팀 김포의 경우는 공중볼 경합과 지상 경합, 상대볼 차단 평균, 상대볼 획득 평균 지표에서 모두 K리그2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수비적인 측면에서 성남보다 우세한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과 지난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주전 미들 자원인 디자우마 선수와 최재훈 선수가 복귀를 하기 때문에 좀 더 탄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도 그렇고 김포도 그렇고 점유율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면서 경기를 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점유율이 낮을 때 좀 더 원래 보여주던 경기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남이 김포만 만나면 최근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히려 수비가 좋은 김포의 효과적인 역습이 성남에 먹히지 않을까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가장 투표율이 낮은 성남의 단통 패배로 이변을 선택을 했는데 이변을 선택하긴 했지만 단서적인 측면에서는 성남이 홈에서 정배당을 받았을 때 2승 2무로 패배가 없었다라는 점과 김포는 원정에서 역배당을 받았을 때 3무 2패로 승리가 없었다라는 점, 그리고 김포가 이번 시즌 최다 연승인 2연승을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연승이 부러질 패턴적인 측면까지 포함을 한다면 성남의 패배는 없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는 좀 승무패로 지우시던가 취향에 따라서 좀 단통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모든 단서들을 다 제끼고 경기력적인 측면으로만 비교를 해봤을 때 투표율이 가장 낮은 성남의 패배를 선택하는 게 좀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남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 포항 스틸러스 대 광주 FC. 자, 이 경기는 포항 스틸러스의 승무 투픽이면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포항 스틸러스는 대구와의 경기에서 이호재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꾸역 0대1 승리를 하기 전까지 이번 시즌 최다 연패인 3연패를 기록 중인 상황이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냉정하게 경기력적인 부분만을 생각했을 때 기성용 선수의 영입이 포항에 도움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경기를 보면 전반전에는 포항이 굉장히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후반에 가면 선수들이 좀 퍼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기성용 선수의 중앙에서의 활동 범위를 커버하기 위해서 다른 선수들이 조금씩 더 뛰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 후반에 경기력이 급격하게 저하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만 포항 스틸러스의 패배를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는 광주 FC의 공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아사니 선수가 광주가 재정난 해결을 위해서 올 여름에 요코하마 마리노스 이적을 추진하던 때에는 안가 이지랄을 해놓고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 보스만 룰 계약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남은 선수가 다른 구단과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벌일 수 있는 권리를 보스만 룰이라고 하는데 이 보스만 룰을 활용한 이란 에스테그랄 이적 오피셜을 띄웠죠.
지금 뭐 에스테그랄에서는 낮은 이적료라도 좀 줄 테니 당장 보내라라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무튼 싸가지가 없는 새끼다. 이정효 감독이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아싸니 선수는 이 경기는 뭐 물론이고 그다음 경기도 계속 출전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광주의 공격의 마무리가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번에 광주가 아이슬란드 국가대표 출신인 스트라이커 196cm의 홀른베르트 프리드욘슨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번 경기에 뭐 사실 출전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 저는 기본적으로 홈팀 포항 스틸러스의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포항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0회차 국내 경기 중에서 6경기 먼저 말씀을 드려봤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구매하는 최종 픽은 토요일 오전까지 유튜브 게시판에 멤버십분들 전용으로 구매 이미지 업로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는 골 때리는 TV 주제가가 이어져서 나오니까 주제가 들으시면서 이번 한 주 좋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Take it all.